시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문제 자체 난이도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것들과 쉽지 않은 것들이 좀 섞어놨는데 여러분들 체감상으로는 엄청 쉽게 느껴졌을 거야. 그죠? 왜냐면 정답률이 다 높아요. 다 높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네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정답률이 높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야. 근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분명히 시험 보기 전에 장난반, 진단반으로 문제 어렵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문제를 까보니까 어때? 쉬웠지? 근데 어렵게 냈었다가 내가 마음 바꿔먹고 몇 개 바꿨다 했잖아. 그리고 그래도 걱정돼가지고 총정리 한번 본 친구들은 이 사람이 문제를 다 그냥 거의 찝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쉽게 느껴진 거고 진짜 쉬운 문제들과 쉽지 않은 문제들이 섞여 있었는데 쉽지 않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총정리 본 친구들은 좀 쉽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점 감안해서 문제 한번 풀이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선생님 문제는요. 20번부터 27번 그다음 서술형 2번 문제가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부터 보시면 20번 문제의 주제가 뭐지? 도시와 촌락의 특성 비교, 즉 도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률이 보시면 알겠지만 87.76%야. 전교에서 틀린 친구들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말은 즉슨 공부 좀 한 친구들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이걸 유치해서 풀 수 있는 친구들 웬만하면 다 맞았다라는 거야. 이걸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 수업 시간에 내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잖아. 도시의 특성, 촌락의 특성 그리고 총정리에서도 첫 번째 해가지고 비교 똑같이 해가지고 그 표를 그대로 출제를 해놨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밀도는 도시가 높고요. 촌락은 낮고요. 인구수는 도시가 많고요. 촌락이 적죠. 확장 방식, 도시의 확장 방식은 복합적이죠. 수평과 수직. 근데 특징을 말하면 뭘 말해야 돼? 수직적인 거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4번과 5번에 8명과 7명 갔는데 이건 유의미한 수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뭐 한 거야? 푼 거 아니야. 그냥 찍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찍으시면 되고요. 일단 토지 이용은 도시는 집약적, 촌락은 조방적, 듬성듬성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수직적 고르시고 디귿에서 집약적 고르시면 1번과 2번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3번으로 간 친구들이 많다라는 건 조방적과 집약적에서 많이 갈랐다라는 거죠. 1차, 2차 이거는 덜 갈린 거야. 1번과 3번 중에서. 그러니까 조방적과 집약적을 몰랐던 친구들이 조금 전교에 한 10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산업구조 도시는 2, 3차. 2차는 뭐냐? 공업 같은 걸 2차고 3차는요? 서비스업. 1차는요? 농업. 즉 물론 촌락도 3차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거 말하니까 1차 산업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의 확장 방식은 수직적, 토지형은 집약적, 중심 산업구조 2, 3차 해가지고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야, 그 다음에 정답은 이것도 85%야. 85%. 이게 쉬웠죠? 쉬웠어. 그러니까 그나마 2번이 많이 갔죠. 니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도시 발달. 이거는 이제 총정리 때 조금 덜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것도 나쁜 마음을 먹고 약간 어렵게 헷갈리게 내려고 중세에다가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도시 발달을 넣었다가 바꿨어요. 만약에 중세다 그거 넣었으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겠죠. 왜냐면 중세? 하니까 뭔가 종교? 하면서 물론 중세의 종교도시가 발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시기별 도시의 특징인 거잖아. 종교도시 이야기하려면 시기와 관계없이 어느 때나 다 넣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넣으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좀 더 쉽게 내었습니다. 근대 종교 중심 도시가 아니라 뭘로 나와야 돼?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한 공업 도시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도 정답률이 83%입니다. 83%.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80%가 넘었다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 일단 21번은 시기별 도시. 22번 주제가 뭐야? 지역 분화. 그렇지, 지역 분화. 지역 분화입니다. 지역 분화라는 것은 도시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 접근성의 차이가 발달하고 그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와 지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지가와 지대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지역이
분화, 즉 경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지역 분화라고 배웠습니다. 일단 동해가 이야기합니다.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란 도시의 규모가 커지며 도시 내부가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나 정의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맞는 말이고요. 서해는요. 도시 내부 지역 분화는 지대 지불 능력 차이에 의해 발생. 맞죠? 어떤 기능이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다 그랬지? 그지? 상업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주거, 공업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는요.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는 다양한 기능들의 입지 조건이 달라서 발생. 맞죠? 상업이 원하는 입지 조건이 있고요. 주거 기능이 원하는 입지 조건이 있고요. 공업 기능이 원하는 주거 기능, 입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업 기능은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 따라서 지역 분화가 발생하고요. 황해가 이야기합니다. 도시 내부에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대와 지가가 높은 경향이 있다. 맞아? 그지? 지대와 지가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곳이 어디야? 도심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대한이가 이야기해요. 도시 중심부로 모이는 현상을 이심현상,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집심현상. 바뀌었죠? 도시로 모이려고 하는 거, 중심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현상을 집심, 도시에서 중심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현상을 이심이라고 부른다고 불렀습니다. 정답은 5번. 어렵지 않고요. 23번입니다. 이거는 정답률이 살짝 떨어지고 있죠. 이 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읽었을 텐데 이게 왜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쌤의 작가의 꿈 여기서도 한번 이뤄봤습니다. 이건 조금 재미는 덜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개천절 연휴를 맞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도시 내부 구조를 눈으로 직접 보고자 버스에 올라탔다. 우리 지역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에 도착하자 배웠던 대로 고층 건물과 전문 상업 기능 그리고 기업들의 사무실 등을 볼 수 있었다. 혹시라도 부심과 헷갈릴까 봐 뒤에 넣어놨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인 원도심의 구불구불한 고목길까지 구경하고 나자. 그럼 딱 어디라고 봐야 되기? 도심이야, 도심. 오래된 도시의 도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덧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하루를 돌이켜보니 이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 버스를 잘못한 거죠. 집에 갈 것이라 믿었던 버스는 낯선 경관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내가 나고 자랐던 이 도시가 마치 낯선 엄마처럼 느껴지게 했다. 낯선 엄마. 엄마가 낯서면 안 되잖아. 여겼구나 하면서 느껴지게 했죠. 그래서 점점 집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 일단 버스를 내리고 상황 파악을 하였다. 노후화된 주택, 상가, 그리고 공장. 혼재 하면 뭐야? 중간지역. 지금 도심에서 중간지역에서 내리게 됐죠. 혼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역의 이곳임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어느덧 해가 뉘엿 져가며 밤을 가져오고 있었다. 서둘러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아 땡땡동으로 가달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그 동네 옛날에 다 논이고 밭이고 했는데 요즘 완전히 좋아졌어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동네는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처음에 봤던 데가 A, 그다음 중간 지역인 B, 마지막에 C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23번은 도시 내부 구조를 중심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바로 서술형은 푸셔야 되는데 서술형은요. 마지막에 기준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하고요. 2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24번은 인구 곤도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 또는 다른 데로 퍼쳐나갈까 봐 첫 번째 줄에다가 다음 그래프는 도심의 인구 곤도화 현상을 나타낸 거라고 딱 점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선생님이 손수 파워포인트로 그렸습니다. 오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려줬던 그림이랑 똑같이 그려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기억은 뭐? 상주인구 맞습니까? 주간인구죠. 니은은요? 상주인구가 되겠죠. B는요? 주변지역. A는요? 도심이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영상과학이 이야기합니다. A는 도심, B는 주변지역. 맞는 말. 금강이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주간활동 인구를 나타내는 주간인구. 니은은 야간활동 인구를 나타내는 상주인구. 맞는 말. 낙동강이 이야기합니다. 교회화의 영향으로 도심 인구 공도 현상은 완화될 수 있다. 땡.
그 다음에 부도시의 발달로 인구 공동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땡이죠. 원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이 문제 낼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내가 여러분 총정리 때 내가 이걸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갔는데 이 문제를 마주했다. 정답률이 내 생각에 30%대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정리 때 이거를 꼭 집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총정리 때 선생님이 영상 보니까 그 유튜브 보면 다시 보는 구간 아니면 제일 많이 반복하는 구간 갑자기 치솟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되돌아보더라고. 서술에 나올 것 같았나 봐. 하지만 객관식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정리 때 이렇게 다 찝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65%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2번, 3번, 4번 모두 다 아주 그냥 알뜰살뜰하게 다 비슷하게 가져갔죠. 이건 즉슨 어느 것 하나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영산과 근각이 들어간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23명이 선택한 친구들은 영산이랑 낙동, 즉 교여 현상으로 인구 공정화 현상은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심화될 확률이 높은 건데 그거를 체크하지 못한 거고요. 3번 선택한 22명 학생은 근각이랑 낙동, 상주 인구랑 주간 인구는 잘 체크했지만 교여 현상 이것도 체크하지 못한 거죠. 4번 보시면 금강이랑 한강을 선택한 친구 수는 주간 인구는 잘 체크했지만 부도심 발달이 심화될 거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5번이 제일 적죠. 11명은 낙동이랑 한강 둘 다 선택한 친구는 거의 다 없다라는 거야. 영상이랑 금강 중에서 하나는 그래도 제대로 체크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답률이 76%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도 그나마 오답이 많이 나온 건 4번인데 한번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 정도는 전체 인구분의 도시 거주 인구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건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야 아니면 주관적인 것이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도시화 이유를 나타낼 때는 전체 인구분의 도시 거주 인구 곱하기 100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1번 맞고요.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의 인구, 도시의 수, 도시의 면적이 다 증가합니까? 맞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요.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의 수도 늘어나고요. 도시의 수가 늘어나면 도시의 면적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배웠죠. 3번 도시화 진행 과정 중 초기 단계는 역도시화 현상에 의해 도시화율이 완만하게 상승? 역도시화 현상이 이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역도시화 현상은 종착 단계에서 도시를 벗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번 주제는 우리 뭐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화로 볼 수 있죠. 정답은 3번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어 생각해요. 총정리 때 제대로 찝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역도시화인지 교회인지 헷갈려. 근데 초기 단계는 완만하게 상승한 건 맞아. 말 전체는 맞지. 근데 중간 원인을 내가 다른 걸 넣어놓은 거잖아. 역도시화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 그냥 도시화율이 완만하게 상승한다. 저걸 빼버리면 맞는 말이 되는데 굳이 역도시화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들은 이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잘 넘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총정리 때 굳이 찝어가지고 역도시화 현상 한번 굳이 종착 단계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4번 도시화 진행 과정 중 가속화 단계. 가속화 단계는 초기 단계 다음에 급속히 올라가는 단계를 이야기하죠. 2000년도 현상과 함께 도시화율이 급격히 상승. 맞아? 그죠? 2000년도 현상 나타나는 거 맞고요. 5번 도시화율이 80%를 넘으면 도시화 진행 과정 중 종착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종착 단계에 도달하면 도시화율이 속도가 어때?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완만하게 유지되거나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주제가 뭐야 이거는? 도시와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 비교하는 겁니다. 질문은 이거 문제풀이 다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1800년부터 도시화가 시작된 A, 1900년대부터 시작된 B가 있습니다. A가 어디? 선진국. B가 어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는 말 쓰지 마시라고요. 공부 못하는 애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 잘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써주십시오. A는 개발도상국, B는 선진국에 해당한다. 맞는 말. 선진국의 A에는 개발도상국, B에 비해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문제, 실업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 두 개가 A, B가 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니까 옳은 것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A는 B에 비해 수위도시에 인구가 집중하여 종주도시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종주도시화 현상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해? 개도국. 왜냐? 잘 낼 수 있는 놈,
똘똘한 놈, 한 놈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 지역에다가 몰빵시킨다고 했죠. 속된 말로 몰빵시키고요. 투자를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만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더 모이고 인구가 2위 도시의 인구를 2배를 넘는 중주 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A는 B에 비해 도시화율이 높은 과도시화 현상이 발생하여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아니죠. 이것도 A와 B가 바뀌었죠.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도시의 중심부가 노후화되는 도시 문제가 발생하며 해결 방안으로 도시 재개발 등이 있다. 맞는 말이 있죠. 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생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답률 70%입니다. 27번 정답률 65%입니다. 이것도 5번이 그나마 매력적인 답안으로 효과를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정답률이 낮은 게 의외죠. 살기 좋은 도시 내가 그렇게 서비스적으로 문제를 드린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나는 저거는 맞히겠다 시험 보기 전에 해놓고 정답률이 65%라니 약간 안타깝습니다. 자 보시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발표해보라고 합니다. 무등산 이야기하죠. 살기 도시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맞죠.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고 했잖아. 모두가 다 만족하는 도시는 없어요. 너한테 좋은 도시는 나한테 싫은 도시가 될 수 있고요. 나한테 좋은 도시, 너한테 싫은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산 이야기합니다. 안전하지 못하거나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부족한 것 등은 살기 좋지 못한 조건으로 볼 수가 있죠. 살기 좋은 도시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살기 나쁜 도시의 기준은 객관적 기준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곳이 살기 좋다고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삶의 질은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절반만 맞죠. 객관적 기준과 자신의 개인의 행복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삶의 질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절반만 얘기했기 때문에 땡! 객관적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백두산은 이야기합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교통 혼잡이라는 도시 문제를 대중교통 활성화로 해결했다. 우리 이야기했죠. 5개 국가. 스페인의 빌바오는 철강산업을 세트라는 도시의 경제적 문제를 국외나 미수가 유치.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 있다고 했죠. 카지노, 석탄산업 세트하니까 카지노를 들여주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시험 볼 때 그런 질문 온 친구가 있었어요. 스페인과 선생님 우리 이걸로 안 배웠잖아요. 나라 이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스페인과 에스파냐는 동일합니다. 그거 꼭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5번으로 많이 찍었는데 5번은 맞는 답.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서술형입니다. 여러분들 서술형. 27번 살기 좋은 도시 적어놓고요. 서술형 2번입니다. 뭐를 낼까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상할까봐 그나마 쉬운 걸로 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A, B, C, D, E, F 아까 봤던 그 모식도에서 서술형 2번을 뭘 적으라고 하면 D 첫 번째 D의 명칭 두 번째 D의 기능 각 3점 총 6점입니다. 명칭은 4점입니다. D의 명칭 뭐 쓰시면 됩니까? 그렇지. 정답은 개발 또는 그린 D의 기능으로는요. 녹지보호 그다음에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방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대체로 다 잘 쓰셨어요. 대체로 잘 쓰셨고요. 이렇게 적지 않으시면 정답을 인정해 드리지 않았고요. 오답으로 많이 쓰셔서 뭐 개발 제한 지역 뭐 이런 것들 적으셨고요. 녹지보호 말고 팽창 방지 말고 무슨 뭐 생태계 이런 까지 거의 다 인정 답안 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답안 내용은 일단 저거 종료 한번 하고 설명드리고요.